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천섭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작년부터 코로나19가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겨났지만 먹거리 분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크게 먹거리 분야에서는 두 가지 성장하는 부분과 또 쇠락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공판장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먹거리 분야에서 성장한 분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온라인 쪽의 그 성장입니다. 전에 비해서 215% 정도 성장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온라인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형태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긴 합니다. 두 번째로 엄청나게 성장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로컬푸드 직거래 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성장이 약 30-40%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업인 중에 73%가 작년 기준 1,0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소득이. 1억 이상 번 농가는 4.7%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5%와 73%의 이 양극화 문제는 정말로 농촌에 가서 마을 단위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10만 명의 농부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작년에 8만 6천 명 정도의 농부가 사라졌습니다. 불과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만 농부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220만 명 정도, 실제로는 220만의 절반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더 큰 걱정이 뭐냐면 중국에서 채소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에서 과일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나마 우리 농가들이 먹고 살만했던 게 과일류하고 채소류였거든요. 이 과일류, 채소류도 몽땅 무너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2-3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막을 방법도 관세를 붙일 방법도 붙인다 해도 경쟁력에서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좀 저 만난 김에 좀 깊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통의 문제인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보통 통상적으로 6단계에서 7단계 정도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산자는 배추 한 포기에 1,500원만 받으면 좋겠는데 소비자는 한 번도 1,500원에 사본 적이 없어요. 생산자는 한 번도 1,000원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포기에. 이 중간에 유통마진을 누가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걸 따지고 보니까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이 다단계 구조에서 다 가져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가장 큰 가치는 공공성입니다. 시, 군, 광역,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의 핵심적인 가치 1순위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을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을 정확하게 가지면 우리가 학교급식도 공공급식도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통체계도 고민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농가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공적인 의무로서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정책 대상 농가, 고령농, 여성농, 청년농, 그 다음에 영세농, 귀농귀촌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혜를 돌려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공급 비중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푸드플랜의 핵심적인 문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푸드플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전략이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급식에 어떤 농산물이 언제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관계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1순위여야 되고 이게 전부 다 분석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농가들이 어떻게 생산해낼 것인가를 조직화하는 것이 기획생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관계시장에 맞도록 생산체계를 조직화하고 재편하는 것을 기획생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기준 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가공상품 문제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에 가보면 기능성 음료, 기능성 가공식품들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도 밥상에 올라가지도 않고 안 사 먹어도 무탈한 것들을 생산하니까 제대로 생산해도 팔리지가 않는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예측 가능한 관계시장에 필요한 가공식품의 순서를 정하고 어느 정도 캐파로 필요한지를
이걸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가공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안전성 문제는 지역 자체에서 안전성 관리 체계 문제, 농산물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농수산진흥원처럼 공공 조직이었을 때 이 푸드플랜 로컬푸드의 힘을 받을 수 있다. 민간 조직에서는 끊임없이 이윤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변형되거나 이상하게 왜곡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한 정치, 제도적인 것, 조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또 여러분들처럼 이런 공공형 조직을 만들어서 실행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6가지 부분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노컬푸드 직매장은 마트인가요? 아니다. 마트가 아니다. 유통자본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간극을 줄여내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트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트가 아니다. 우리 농수산진흥원은 공공조직이다. 우리는 농가들이 못하는 거, 소비자들이 못하는 거, 행정이 못하는 거를 중간에서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농업이 먹거리 시장, 먹거리 어떤 소비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해주시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농업 판 그리고 먹거리 체계를 바꿔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정말 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